창의 장벽이라는 말에서는 언제나 어떤 장애물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골치 아픈 이 장애물만 아니라면 창작 과정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창작이란 곧 크고 악질적인 창의 장벽과 다르지 않다. 아이디어는 절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백지를 뚫어져라 쳐다볼 때의 절박함이 있다. 마침내 좋은 아이디어의 씨가 마른 것 같다는 걱정도 든다. 이것은 노상 겪는 일이다. 내가 아는 유일한 해결책은 책상에 계속 머리를 찌으며 애쓰는 것 뿐이다.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미술관에 가는 것이 즐거운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창의력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때라면 그것은 단지 이를 미루는 핑계일 뿐이다. 창의 장벽은 공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 아이디어가 충분히 좋지 않을 거라는 공포 말이다. 내가 창의 구렁에 빠지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보통 아이디어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이다. 창의 구렁에 빠진 두뇌는 지금껏 해온 작업을 포기하고 차라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부추기는데 왜냐하면 그 편이 더 쉽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반복 과정을 알아차렸고 그렇다면 이것을 역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작업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공포가 치고 들어온다. 이 순간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가치가 있으며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창의 장벽은 공포의 지속적인 상태에 있다는 말로 가장 잘 설명이 될 것이다. 내 아이디어가 파괴되는 동안에 마음도 황폐해질 것이다. 맞서 싸우자. 나는 창의력 우물이 마르더라도 머릿속에서 생각의 물꼬를 다시 터뜨려줄 어떤 단계적 공식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셀프 고문 방식을 선호한다. 책상에 앉아서 손에 쥔 연필을 비틀며 여러 낮밤을 보낸다. 진흙탕을 뒤지며 보석을 찾는 많은 시간 동안에 정신과 감정은 고통을 앓는다. 말도 안 되게 힘든 과정이다. 심지어 며칠씩 계속되기도 한다. 1년 전쯤에 했던 작업이 기억이 난다. 일주일 꼬박 일을 했다. 스스로도 정말 그 일을 해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덕분에 나는 씻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눈도 침침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심지어 선과 악도 잘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느끼마는 놀라운 창의력의 물줄기가 콸콸 샘솟아 흐르면 그야말로 절대 희열을 느낀다. 이긴 것이다. 도전에서 나는 승리했다. 창의 장벽을 극복하는 비법이 인내심 말고는 다른 것이 또 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창의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라고, 창의 장벽은 일반적인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머리를 쥐어짜는 과정은 절대로 즐겁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를 수용하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어떤 날에는 수호신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런 날은 진도를 쭉 뺀다. 또 어떤 날에는 신발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단순 작업밖에 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그냥 나아가야 한다. 또 다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요리를 해본다.
창의성은 멀리 안드로메다로 사라져 버린다. 그런 날은 마치 내가 사기꾼인 것 같은 기분도 든다. 하지만 이 모두가 창조를 위한 커다란 반복 과정이다. 옛날부터 그래왔다.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다. 자아는 불쑥 나타난다. 그리고 발견의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그냥 계속 가는 것이다. 가끔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다. 좋은 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떠오르기도 한다. 예술가의 일이란 사고의 영역 밖에서 날아다니는 이런 유령을 잡는 게 아닐까 싶다. 나는 그냥 일을 시작한다. 무언가 괜찮은 걸 만들어낼 때까지 계속 일을 한다. 그리고는 잠시 쉬었다가 전부 다시 시작한다. 보통 이 방법이 먹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더 오래 쉬었다가 다시 시도한다. 좋은 음악도 필요하다. 그냥 일을 많이 한다. 기적은 없다. 하루에 3시간은 책상에 앉아 있는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들에도 역점을 둔다. 무언가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며 더불어 낡은 생각을 재탕하지 않을 수 있다. 몇 해 전에 나는 작곡 수업을 들었다. 선생님은 내가 음악 근육을 단련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먼저 2개의 음으로 시작한다. 거기에 한 음을 보태고 다시 한 음을 더하고 또 더한다. 그러는 동안 주제음은 썩 괜찮은 무언가로 진화한다. 이러한 연습 끝에 무에서 유가 탄생한다. 찰흙놀이를 하듯이 음을 가지고 논다는 개념이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모양을 잡아갈 수 있다. 열심히 작업을 한다. 어떤 유명한 소설가는 매일 3시간을 무조건 책상에 앉아 있는 연습을 했다고 자신의 글에 소개한 적이 있다. 단 한 글자도 못 쓰더라도 말이다. 이러한 종류의 훈련을 통해서 창의 장벽을 넘는 나름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창의 장벽에 막혔을 때 도움이 될 영감의 원천과 기술을 갖는다. 화가인 내 친구가 창의 장벽에 막혔을 때 항상 하는 일이 있다. 빈 캔버스를 물감이 묻은 손으로 더럽히는 것이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무언가 고치고 수정할 것을 갖기 위해서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고군분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어머니는 사무실에 다음과 같은 명언을 걸어두고 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창의성 본부에서 아이디어를 훔친다. 우선은 시장에 간다. 가장 물 좋은 놈들이 쏟아져 나오는 새벽 시장을 노린다. 거기에서 만물이 뭔지 알아낸다. 만물은 앞으로도 짧으면 1달, 길면 2달은 계절에 따라 계속 나온다는 뜻이다. 끝물을 노리면 말짱 헛수고라는 걸 명심할 것. 그런 재료를 구한 뒤 본래의 요리법과 반대로 해본다. 시장은 창의성의 본부다. 아이디어는 훔치는 것이다. 시장이 좋은 건 아이디어는 얻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의욕 하나만은 충전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겨울 신새벽에 입김 하얗게 불며 일하는 시장 노동자들을 보면 힘들다는 말은 쑥 들어간다. 나의 경우에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그냥 맹렬히 나가는 것이다. 어떤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사진을 찍는다. 마음에 분명한 목표를 품게 되면 대개는 어쨌든 이전과 다른 결과물들을 내놓게 된다. 하지만 보통은 역사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리스나 로마 신화 혹은 셰익스피어 같은 먼 과거의 것이든 아니면 원자력 시대처럼 훨씬 현대의 무언가든 역사에서 무궁무진한 양의 엄청난 상상력이 매장되어 있다. 캐내는 사람이 임자이다. 그리고 그것을 신선하고 새로운 무언가로 가공하면 된다. 나에게는 실패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이 있다. 실패의 공포가 나를 계속 정직하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와 조사를 하도록 하며 새로운 것들에 부딪히도록 영감을 준다. 계획을 반드시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1, 20개의 극복해야 할 창의적 장애물과 만난다. 나의 경우 나에게 효과가 있는 일련의 창의적 과정을 따르며 극복을 한다. 나는 어떤 작업이든 항상 기본 진로를 따라서 접근한다. 연구와 조사를 하고 컨셉이나 스케치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발전시킨다. 그런 다음에 실제 작업에 들어간다. 어떤 일이든 이 방식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실제로 작업할 때 아마도 발생할 창의 장벽의 일부를 그럭저럭 피해갈 수 있었다. 만약에 세상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 이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창의 장벽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때 나는 보통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냥 갈아타 버린다. 마음을 비우고 나중에 다시 어려운 문제로 돌아온다. 다른 각도에서 작업에 접근하면 많은 문제가 스스로 풀린다. 작업을 시작하며 일련의 계획과 과정을 따르는 것은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를지 모르는 많은 낭패로부터 나를 보호해준다. 여러 해 동안 창의 장벽을 극복하려고 갖은 노력을 해왔다. 작업에서 장기간 손을 떼기도 하고 놀러 나가서 맥주를 수십 병 비워도 보고 나 스스로를 저주하며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해답을 달라고 하늘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쳐도 봤다. 그러나 하나도 효과는 없었다. 작업을 시작할 수도 없었다. 예술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하지만 창의벽은 피할 수 없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창의 장벽을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마른 것이 아니라 단지 나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창의 장벽 같은 것은 모르겠다고 하는 이가 있다면 분명히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슬럼프를 즐기자. 무슨 작업이든지 시작을 한다. 그 결과물이 형편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뭐라도 일단 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작업의 진행이 한결 쉬워진다. 자신이 슬럼프 상태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기다린다. 마음에 양식을 준다. 아마도 나중에 쓸 법한 것들이 될 것이다. 조급해 하지 않는다. 모든 경험은 자신이 될 수 있다. 오래된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손을 보고 재활용한다. 전에 작업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본다. 작업 방식을 바꾸어 본다. 예를 들어 맨손을 사용한다.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험해 본다.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을 컴퓨터 시작 프로그램에 넣고 자동 실행되게 한다.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면 그것부터 화면에 튀어나올 것이다. 자신의 도안을 사람들에게 공개해 본다. 이것이 동기부여로 이어질 수 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달구는 목적이 있다. 창조적 작업을 멈춘다. 그러지 못할 이유는 없다. 행복한 소비자가 돼서 다른 창조적 작가를 후원하라. 역할 교대는 언제든 가능하다. 최후의 수단은 가능한 한 지루해지는 것이다. 기분 전환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일이 하고 싶어 좀이 쑤실 것이다. 슬럼프를 즐겨라. 그래픽 디자이너의 작업은 이따금 받아쓰기만큼이나 간단하다. 작업 의뢰를 받아서 발주처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가격을 흥정한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연기가 나도록 일을 한다. 결과물을 내놓고 잔금을 받는다. 즉, 우리 두뇌에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다. 창의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을 쓰라고 돈을 받는 것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재미있다. 하지만 이것을 통제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좋은 소식은 창의 장벽이 모두 당신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 역시 전부 머릿속에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그렇다면 이 모든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예술 작업은 이상한 작업이다. 작업 시간이 길다고 결과물이 꼭 좋게 나오지는 않는다. 디자인은 단순한 조립 공정이 아니다. 디자이너가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노동자보다 대우가 좋은 것도 이 때문이다. 뛰어난 창의적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선 작업 방식을 결정할 때 훨씬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써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그래픽 디자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요소도 많이 관여한다. 당신은 자신을 드러내고 일이 진행되는 대로 따라가며 열심히 일하기만 해도 된다. 이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두뇌의 깊은 곳으로 가서 어떤 뜻밖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본업 외의 삶에서도 그만큼이나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나는 진심으로 믿는다. 하지만 스스로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창의적 사고에서 방해만 될 뿐이다. 세상에 만만한 것은 없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것도 없다. 결과를 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은
언제나 창작 과정의 일부이다. 위장병이 생기는 기간이다. 몇 시간, 때로는 며칠씩 계속되기도 한다. 이럴 때면 주변을 걷고 책상을 치우고 빨래를 하거나 혹은 책상의 물건들로 쓸모없는 조형물을 만들기도 한다. 꾸물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깔끔히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누군가와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동료든 친구든 상관없다. 그냥 누군가에게 문제를 말하라. 누가 아는가? 멋진 아이디어가 확 떠오를 실마리를 내놓을지.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스케치를 한다. 나는 장을 보러 가든 영화를 보고 있든 항상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모한다. 이것은 일상의 소중한 기록이다. 당신이 찾고 있는 바로 그것일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무턱대고 만들어 본다. 해야 할 일의 정확한 목표에서 자유로워지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떤 사소한 것을 취해서 작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작업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상상력의 불꽃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다. 떠나지 않는 생각은 실천에 옮긴다. 이것이 종종 머리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떠오른다. 그것이 비록 쓰레기라는 걸 알더라도 이럴 때는 그냥 해본다. 그리고 휴지통으로 삭제한다.